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오늘 5월 10일, 지금 2021년 상시 1번의 첫 번째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으셔야 합니다. 먼저 밑에 쪽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줄쳐가면서 하면 돼요.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쉐어웨어라고 있습니다. 쉐어웨어는 이제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기능 또는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주는데 즉 정식 상용 프로그램으로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0일판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있고 포토샵의 쉐어웨어는요. 다 기능이 다 돼요.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무슨 제한이 있냐면은 저장이 안 돼요. 저장. 네. 기능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저장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포토샵 쉐어웨어는 그래요. 그래서 쉐어웨어는 먼저 써보고 정식 프로그램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 또는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다음 프리웨어가 있습니다.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인터넷에 무료 프리웨어, 그렇죠?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 공개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무료로 주는 거 프리웨어라고 하죠. 근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랑 프리웨어는 달라요. 얘는 뭐냐면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 소스를 공개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코딩을 고쳐갖고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고쳐서 쓸 수 있게 해놓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더 막강한 거죠. 그렇죠? 네. 프로그래머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이건 비슷비슷한 건데요. 데모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기간의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데모 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모 버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패치 버전이에요. 패치 버전은 여러분 오류 수정, 성능 향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윈도우 패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요. 정식 프로그램이 나가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나오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테스트 목적 아이고. 그럼 그게 안 비치. 아니, 너무 좋지 않니?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 괜찮아. 좋아. 괜찮아. 근데 혹시 여기서 볼펜 하나가 실종되진 않았죠? 네, 앞에서 한번 봐봐. 여러 개 들이 있어서. 근데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 두 개 다 테스트 목적인데요.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알파 버전을 먼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 차이점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파 버전은 뭐라고요? 테스트용인데 회사 내에서 배포한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베타 버전은 뭐예요?
일반인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알겠죠? 그다음에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똑같은 실제 조건 안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걸 알고 자, 됐죠? 이게 정리가 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일본 같은데. 어? 일본. 맞아. 이거 구매가 네, 네. 구매 안 해도 돼. 그치? 그니까. 아, 공개되는 거야. 일본이야. 아까 선생님 이미지 같이 안 되겠네. 나 방패를 맞았거든? 나 일어나? 응. 진짜 안 되겠네. 그니까. 누가 수업 시간에 자다 옛날에 있는 이러지 않았는데. 민규가 나가. 누가 수업 시간에 자다 있으니까. 인포가 컴퓨터? 근데 우리 언니 좀 그래. 뭐가? 우리 6월 때? 6월 시험 못 보는 거 지나고 있는가? 아니, 근데 나도. 망가져가지고. 가지고 와. 딱 2달씩 일어나고. 응. 센데? 여기 집에도 파티를 해야지. 여기 하나 뭐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망가진 게 하나 있어요. 하고 하나 있거든요. 컴퓨터? 그거 같아요. 유리사 로지텍 거는 아니. 엑스포인트 아니요? 로지텍은 아니야. 여기서 쓰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여기다가 R400? 그럼 너가 날 살고 보여주는데? 안 쓰는 거 고장 난 거. 망가진 거. 돼요? 예. 힘들다고 왜 지금? 예. 이거 드릴게요. 왜 쥐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요? 너무 나한테. 자, 그다음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에요, 1번.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했을 때.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할까요? 번들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맞아. 배운 적 있어요. 번들. 건들이 아니고 건들거리면 안 되지. 건들. 돈 줄게. 그래서 이거 써놓으세요. 예를 들면 삼성 컴퓨터를 샀는데 따라 들어오는 프로그램 이런 걸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건들. 오케이? 번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있었어요. 번들 소프트웨어. 네. 오케이? 네. 그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쵸? 네. 선배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네? 너무 조용해서.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7, 8에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PC가 있죠? PC 안에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요.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카드. 이게 있어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NIC 카드라고 그래요. NIC. 컴퓨터 안에 이 NIC 카드가 다 꼽혀 있고요. 이런 PC들이 여러 대 있겠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PC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이 장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 허브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저기가 허브였어요. 네, 저도 허브 허브 배웠는데. 좋아해요. 허브. 그렇죠. 그럼 허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허브들을 쭉 연결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여기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신호가 감소가 돼요. 맞아요. 신호를 다시 신호 감쇄되는 것을 다시 증폭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리피터라고 그래요. 리피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증폭 리피터. 됐죠? 리피트. 이거 배우지 않았어? 응. 나안 배웠지. 아, 미안해. 근데 뮤지션들 그리고 이 뮤지션은 아니잖아. 커브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번역이 있잖아요. 번역. 네. 이렇게 번역이 있고 또 이런 번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프로토콜. 콜을 쓰는 이 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요 망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냐면 브릿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릿지는 뭐냐면 같은 프로토콜을 쓰는 랜망을 연결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해요. 네. 이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 요 끝단에 뭐가 있냐면 최적의 경로를 추적해주는. 여기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나간다. 그럼 네이버에 가는 길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길로 찾아주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게이트웨어. 이거를 라우터라고 그래요. 라우터 뭐라고요? 라우터. 그리고 요 끝단에 요 나가는 문이 있어요. 문을. 게이트웨어. 그리고 이 문을 게이트웨어.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왜요?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배워야 돼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어. 외워야겠네요, 이거. 같이 여러분 설명. 여보세요? 윤지사 왜 자꾸 네. 틀려? 리피터가 신호감색 네? 증폭한 거요? 예. 리피터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NIC 카드 PC 내에 설치된다. 지금 외우세요. 지금. 자, 얘가 연결돼서 뭐다? 허브다. 신호를 증폭하는 거 리피터다. 같은 프로토콜 망을 연결한 게 브릿지다.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건 뭐다? 라우터다. 그리고 여기 문을 뭐라 그런다?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오케이? 맞아, 이거 말해줘.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DNS 서버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DNS 서버.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의 IP 주소가 라고 합시다. 그리고 www.naver.com 이건 IP 주소예요. 이건 도메인 네임이에요. 도메인 네임. 그러면 이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으로 들어있는 테이블 있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 IP 주소로 돌아가요. 근데 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ww.naver.com으로 치는 거죠. 네. 다음 점 넷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매칭시켜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뭐라면 DNS라고 하고 DNS 서버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언제 봐도 라우터는 자우터처럼 생겼어. 라우터. 그냥 자우터처럼 생겼어. 근데 쌤 진짜 저거 자우터처럼 생겼어요. 언제부터 느꼈어? 자우터로 스펠링해서 라우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야? 내가 글씨를 좀 아니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익숙해져야죠. 뭘 알아들어? 라우터가 자, 자우터로 처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 봅니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 맞죠?
허브. 맞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 맞죠? 네. 브릿지가 틀린 거예요. 맞아요. 브릿지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입구. 입구. 맞죠? 네. 게이트웨이는, 브릿지는 뭐냐면 같은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뭐라 그러냐면 모뎀. 모뎀이라고 해요. 모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모뎀. 오케이? 이거 어디로 갔어? 3번 선생님 무대. 네, 요거 3번에 대한 설명이 모뎀이에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로 변환하는 장치를 모뎀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8번은 그냥 암기해야 돼요. 8번은 암기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백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네.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9번. 자, 윈도우 바로가기 키예요. 윈도우 바로가기 키가 뭐냐? 여러분 보면 요렇게 생긴 게 바로가기 키예요. 여기에 밑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바로가기 키예요. 이것도 바로가기 키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 내가 요거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가기 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가기 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를 Alt 키를 누르는 채 이렇게 당겨주면요.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바로가기라고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가 표시가 되죠? 이런 표시가 되죠. 네. 얘는 진본이 아니라 얘랑 연결된 거예요. 얘 연결돼서 얘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바로가기 키는 100번 삭제해도 원본 파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삭제한다 하더라도 얘가 실행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시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바로가기. 알겠죠? 이게 바로가기야. 근데 이 바로가기는 얘가 삭제돼도 원본에 지장을 주지 않아. 근데 원본이 삭제되면 바로가기도 없어져요. 아니, 없어지는 게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돼. 아바타.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복제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속성에 딱 들어가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복사본으로 나오네. 복사본이 나오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이거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복사본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바로가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의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가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기가 되면은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얘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복사한 거는 별도의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에 가보면 확장자는 뭐예요? LNK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LNK. 알겠죠? 이 바로가기 키는. 복사를 하면요. 복사한 게 아니고요. 복사한 게 아니라 봐봐. 그럼 착각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원본 파일이죠.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복사 파일이 생겼죠. 네. 여기에 대한 요 표시가 안 나와 있죠. 얘는 별도의 객체야. 네. 이건 바로가기가 아니야. 이때는 얘 따로따로 놀아. 네. 그런데 얘를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바로가기라고 생겼어. 그럼 얘는 별도의 객체가 아니라 얘가 연결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얘를 삭제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안 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아바타 같은 거야. 네. 알겠죠? 네. 쌍둥이가 아니라 아바타 같은 거. 그래서 여기를 속성을 눌러보면은 얘는 확장자가 뭐다? LNK로 돼 있어. HWP가 아니라 LNK로 돼 있어. 걔랑 연결돼 있는 바로가기야. 바로가기는 100개, 20개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 3번이죠. 3번. 원본 파일을 삭제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거꾸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맞죠? 거꾸로 되면 맞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건 여러분 기억해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10번은 이제 자료 단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있어요, 여러분. 비트. 네.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거 비트 배웠잖아. 이거 비트 비트는 뭐죠? 예를 들면 하나에 하나 요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예요.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컴퓨터는요, 회로를 키잖아. 맞아요. 키면은 1이야. 끄면 0이야.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회로가 이 안에 정기적 신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안에 0이 있을 수도 있고 1이 있을 수도 있고 1이 있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는 오프, 온, 오프.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안에 이제 신호가 있고 없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0, 1로 표시해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비트라고 그러죠. 비트. 이 하나를 뭐라 그래요? 비트. 그렇죠? 이게 하나의 비트. 최소 표현된 비트. 비트가 4개가 모이잖아. 이것처럼. 이거를 니블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8개가 모이면 뭐라 그래요? 바이트라고 해요. 8개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0, 00 이렇게 8개. 오케이? 굉장히 많은 가지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갖고 문자가 얘가 무슨 종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워드라고 있습니다.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인데 이게 원래는 4바이트예요. 이게 전워드, 풀워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핫워드 2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 기본이 몇 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기억하면 돼. 4바이트가 워드야.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워드. 그러면 하프워드는 2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 자, 그 다음 필드.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필드가 될까? 예를 들면 학번, 학명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학번이 네. 10, 10, 1, 10, 20, 학명, 홍길순, 이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을 이 학번 이런 거를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열방향. 그렇죠? 그리고 이 열방향에 요것들이 묶여서 하나의 요 덩어리 있죠? 덩어리, 즉 10101 홍길순 이렇게 연결된 요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필드가 모여서 구성돼요. 그 다음에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블록이 돼요. 논리 레코드. 그리고 블록이 모여서 뭐가 돼요? 파일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뭐죠? 비트. 그 다음에 뭐죠? 테이블. 그 다음에 뭐죠? 바이트. 바이트보다 큰 건 뭐죠? 워드. 워드보다 큰 건 뭐죠? 필드. 그보다 큰 거는 레코드. 레코드 큰 거는 블록.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지워도 돼요. 네? 이거는 이거는 네, 배워보겠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럼 저희 오늘 3시 타겠으니까 4시에 보시나요? 3시 시작했으니까 그럼 뭐 어쩌나요? 4시 40분. 근데 조금 35분에 끝내줄게. 30. 오케이? 힘들구나, 오늘. 네. 지치는 거. 그럴 것 같구나. 네. 그래도 해야죠. 얼마나 마르치 머리 왔는지. 저 학교 지금 왔어요. 지금. 방과 관련 왔어요. 힘들고 멋지다. 왜 안 왔어? 야. 감사합니다. 11번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 바닥을 쓰거든요. 나중에 보면 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11번에 대한 것은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 바닥을 또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 번 쓰니까, 쓰다 보면 저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나중에 커밀은 정말 점수가 잘 나온대요. 근데 스프레드시트는 실기이기 때문에 이거 맞았어요. 응? 이거 맞았죠. 맞았어요. 자, 프로토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시원했구나. 왜 저기 왔는데?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선생님하고 하면 외워져요. 맞아요. 자, 여기 봅니다. 처음에 프로토콜이라고 게 있는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있는 게 뭐냐면 TCP, IP라는 프로토콜이 맨 아래쪽에 깔려요. 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HTTP. 이거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인터넷 접속할 때 HTTP 써져 있는 거 봤죠? 그렇죠? 이거를 또 무슨 서비스라는 www 서비스라고. 네. 여러분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할 때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원격 접속하는 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격 접속. 그 다음에 F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는 파일 전송. 파일 전송. 그럼 못 찾으세요. 내가 뭐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메일에 관계되는 프로토콜이 있어. 메일. 메일에 관계된 프로토콜이 있어. 메일에 관계된 프로토콜이 뭐냐면 SMTP가 있어. 기억해야 돼.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해. 근데 이 S를 send라고 생각하면 돼. send가 뭐지? 송신, 전송.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그다음에 팝이라고 하는 게 있어. 팝. 이런 수신. 그다음에 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멀티미디어. 오케이? 네. 그런 게 있어. 되게 발미. 뭐? 또 저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 메일 쪽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면요. 메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남수 쌤 골뱅이 네이버.com 그래서 남수 골뱅이 gmail.com gmail.net인가? 네. 전송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메일을.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먼저 PC에서 전송하겠죠. 네. 이 과정을 보면 PC에서 전송하겠죠. PC에서 전송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네이버 메일 서버로 가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1번이고 여기가 이제 구글이거든요. 구글 서버거든요. 네, 구글 메일 서버로 가요.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SMTP. 전송까지 됐죠. 구글에 와서 내 PC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 PC. 내 PC로 여기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네. 오케이? 네. 몇 점 주는 거지? 몇 점?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보내고 받을 때 멀티미디어를 그러면 많이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10번도 안 풀었네? 10번 풀었니, 우리? 10번도 안 풀었네. 이 설명만 해놓고. 네? 10번. 그래, 그럼. 10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0번의 정답은 뭐죠? 4번이에요. 네. 그쵸? 5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 되죠?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자, 정답은 뭘까요? 3번. 3번이죠? 네. 뭐가 틀렸죠? 이게 아니에요. 자, 멀티미디어 그럼 뭐라 그랬죠? 마임. 알겠죠? 네. 이거예요. 오케이?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수신, 송신자가 전송. 그렇죠? SMTP 맞죠?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파일, 요거는 뭐다고? 마임. 알겠죠? 여기 3번의 정답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12번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바닥을 그리겠습니다. 12번. 이렇게 많지만.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는 저걸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 건데 하나도 몰라. 모른다기보다 기억이 안 난다 왜? 안 하는 근데- 형 모르겠어. 그냥 가요. 근데 막 기억했을 때 시험 봐요. 이번에 시험 봐요. 또 그 시험을 그럼 거의 1분 만에 이렇게. 난 천재가 아니라고. 아, 신기하네. 자, 근데
따끈따끈할 때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는 기회를 놓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번에 시험 봐야 돼. 시험 딱 끝난 다음에 요거 나도 알겠죠? 대표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런 자원들을 자, 같이 따라가자. 나 보조 책상도 잘 안 돼. 따라갈게. USB를 달라는데 SSD. 선생님이 이제 그려봅니다. 자, 주먹. 처음에 CPU가 있습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 이거는 모든 일을 얘가요. 일을 중앙 처리하는 처리 거는 얘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뭔가 실행하고 일하는 거 CPU가요. 그래서 CPU가 가격이 비싸요. 우리나라 CPU를 못 만들어요. 우와. 네. 왜요? 그래서 그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펜티엄 이런 거 있잖아요. 펜티엄, 뭐 이런 것들 또 애플에서는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죠. CPU 중앙 처리 장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이걸 그런 말로 여러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세서. 근데 이 중앙 처리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는 이 기억 공간을 뭐라 하냐면 레지스터라고 해요. 제일 빨라요. 중앙 처리 장치겠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작업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잖아. 책상. 그렇죠? 작업 공간. 책상. 작업 공간. 그렇죠? 이 작업 공간이 뭐냐면 주기억 장치. D램이라고. 근데 얘는요, 이 책상은 문제가 날라가요. 끄면. 그래서 뭐라 하냐면 피발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빨라. 얘가 느려. 얘가 보기에 이 책상이 느려.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조그만 책상을 놓고 빨리빨리 갖다 쓰려고 놓은 보조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도 갖다 놓고 가위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캐시 메모리. S래. 여기까지 됐어요? 사장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휘발성이라고 그랬죠?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동생이 와서 딱 꺼버리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 날아가지 않게 저장을 시키려고 뭘 갖다 놨냐면 보조 기억 장치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서 이렇게 저장, 세이브, 그다음에 저장된 걸 불러오죠. 이거를 뭐 로드라고 해요. 로드. 그래서 항상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대부분은 다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하드 디스크예요. 네. 용량이 큰 거. 근데 요게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성질. 근데 그래서 요 HDD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원형으로 돼 있어. 바늘이 가슬릴 거야. 이 원을 뭐라 하냐면 트랙이라고 그래요. 요 일부를 섹터라고 그래요. 트랙과 섹터. 글씨하는 잘 써주시면. 써줄게요. 네, 일단 사진 찍을 때. 요 원을 뭐라 그런다고? 트랙. 아, 맞다. 스택 안에 섹터. 트랙 안에 섹터. 트랙.
시계처럼 읽는다. 그렇죠? 요 안에 이 부분을 섹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자기적인 성질로 데이터를 입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이게 바늘이가 생기는 거거든. 속도가 좀 느려. 속도가 좀 빠르게 개선돼서 나오게 뭐냐면 SSD. 이건 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요즘에는 SSD를 많이 써요.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주기억 장치를 공간을 크게 하든지 SSD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요. CPU로 바꾸든지. 뭐가 싸요? 뭐가 싸냐고요? CPU는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억 장치도 확장해요. 그다음에 요거도 많이 교체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CD 알죠? 네. DVD 알죠? 네. 이런 것들이 보조기억장.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롬이라는 게 있어요. 비비발성. 비서예요, 비서. 내가 처음에 컴퓨터 부팅되잖아. 어? 부팅되면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여기다 갖다 놓죠.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여러분 쓰기 좋게 딱 부팅돼서 네. 윈도우를 딱 올려놓죠. 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안에 이 정보가 다 있어요.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얘는 함부로 건드릴 수 못하게 해서 리드 온리 메모리. 그러니까 읽기 전용. 휘발성이라고 했죠? 얘는 보조기억 장치 중요한 특징은 비발성. 비휘발성이에요. 그럼 얘도 날아가면 안 되죠? 네. 얘도 비휘발성. 그리고 여기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얘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읽기만 하는 전용으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데이터를. 근데 얘는 쓸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이 중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삭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삭제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왔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삭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팅이 갑자기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롬이 나왔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만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초기만 딱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이게 롬을 조금 쓸 수 있는 롬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USB. 이 P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중에 중간 과정 생략하면 원래 P롬 나왔다가 EP롬 나왔다가 EP롬 나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EP롬은 뭐냐면 전기적 신호로 지울 수 있는 이레이저블 수 있는 그다음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롬이 나왔어요. 정기적인 신호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자유자재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이 필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USB 또는 SD 카드.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장 장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롬이에요, 롬. 롬의 일부. 롬의 일부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비슷해져 버렸어. 보조기억 장치. 읽고 쓰기 다 했어. 읽고 쓰기가 다 되고 비휘발성이고 얘랑 차이점이 없어졌어. 근데 얘는 사이즈가 작아. 얘는 사이즈가 커. 그래가지고 얘 별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쟤는 하드디스크니까 용량이 크고 뭐 1테라까지 저장하고. 근데 요즘에 USB나 뭐 이런 것들은 이동형으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량이 커졌어요. 용량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저 보조기억 장치를 역할을 대신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보조기억 장치라고. 알겠죠?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몇 가지를 좀 설명하면요. 여기 주기억 장치가 공간이 부족해요. 그럼 주기억 장치를 늘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보조기억 장치가 크니까 여기다가 일부를 해서 주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책상이다. 나는 책상 쓸래 해서 일부 영역을 대여해서 쓰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진짜 메모리는 아닌데 가상 메모리예요. 자,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그런데 즉 이걸 뭐라 하면 제가 이거 책상이라 그랬죠? 보조 책상이라 그랬죠?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꽂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다 끝나면 책꽂이에 갖다 놓는 거야. 책꽂이는 완전 저장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은 책꽂이에서 다시 책상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되는 건데 내가 책상이 부족해. 그 책꽂이를 일부러 치워가지고 책상처럼 책꽂이를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가상 메모리.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지만 책상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야. 네.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 일부 영역으로 대여해서 쓰는 거야. 응. 1시간 5분만 주세요. 어? 1시간 5분만. 5분만 줄게. 네. 이거 너무 막 밀어붙였네. 그쵸? 조금? 그러니까 필기가 힘들어요. 그쵸? 네. 필기는 괜찮은데 필기가 지겹고 힘들어요. 근데 저도 수업하기 힘들어요. 필기는. 근데 해야 돼요. 안 하면 딸 수가 없어. 다음 주 월요일에 일찍 끝나? 근데 그런 말로 없었는데? 네. 왜? 아니, 이 친구 월요일에 일찍 안 끝나냐고. 월요일에 일찍 끝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네들끼리 막 소문이 막 돌더라. 네, 그냥, 그런 거 듣는 거 같아. 다른 학교 얘기겠지? 그쵸. 월요일에 딱 그거 없는데. 조금만 쉽시다. 저 이제 쉬는 날 없죠, 이번 달에. 응? 이번 달에 그 대통령 오시는 날 빼고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네. 내일이 지금 날. 우리 언제 쓴 날이야, 학교? 거기 시간 좀 보내주기 때문에. 음, 7교시가 12시 35분 끝나거든? 아, 그때, 몰라, 나 매일, 근데 우리 매일 쉬는 거 있지 않아? 아, 체감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 세차는 오겠지? 난 모르지. 정훈아, 우리 언제쯤 끝낼까? 음, 근데 지난번에 예전에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 그래가지고 일찍 안 끝내냐고 물어보나 보다. 애들이 왜 안 우리 학교는 끝나겠죠? 그렇게 끝낸 적이 없네. 정말. 우리 금요일에 몇 시 끝나? 금요일에. 금요일은 저도 수업이겠지. 4시에 끝나지. 그렇겠지. 아, 그만 좀 물어봐, 또. 아,
내 친구 치료받고 흡습 나갔는데 대박이지. 진짜 미안한데 너희 친구가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겠고 너희 학교 그 친구가 무슨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니? 대단히 싫대. 진짜 미안해. 그 친구가 뭘 배우고 보고 병원으로 실습 나간대. 짱 재밌겠다. 나도 사람 잘 죽이는데. 그 미안해. 간호사를 뭐냐 보건 보면은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월요일에 일찍 안 끝날까요, 선생님? 응? 왜 저희는 월요일에 학교가 일찍 안 끝날까요? 작년에는 그거 아니었어? 수요일 날이 정말? 어 근데 아니네 금요일이네. 나 작년에 갔던 걸로 아는데. 작년 금요일이었어요. 나 작년에 갔어. 그럼 이번에도 갈수 있겠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일정 할때 많지. 아, 나오고 싶어. 자, 하겠습니다. 35분만 할게요. 네? 여권 지금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12번까지. 자, 봐봐. 중앙 처리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를 해결하는 거 뭐죠? 아까 보조 특성, 캐시 메모리. 가상기억 장치는 뭐야?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중앙 처리 장치가 CPU야. 주기억 장치가 D램이야.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캐시 메모리야. 근데 가상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으면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게 가상기억 장치야. 알겠죠? 자, 이 플래시 메모리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EEPROM이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걸 EEPROM. 여기 EEPROM. 제가 다시 써줄게요. 왜 쓰는 거야? 어? 왜 쓰는 거야? 선생님 그걸 왜 쓰는 거예요? 이거 플래시 메모리를 EEPROM이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있네. 안 써도 돼. 플래시 메모리 저기 있네. EEPROM. 썼어요. 그렇죠? 이런데 많이 쓰이고 있다. MP3 플레이어, 개인용 정보 담을 휴대전화, 데이터 카메라인데. 주로 이제 USB나 SD 카드 이런 게 되겠죠. 캐시 메모리 정리합니다. 어디 사이에 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다. 보조 책상이라고 그랬죠? SRAM을 쓴다.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어디 있다?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주기억 장치처럼. 알겠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 동적 램이 뭔 뜻이에요? 응? 동적 정적 램 SRA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D램이잖아요. D램. D램은 동적 램이에요. 동적 램은 다이나믹하긴 한데 조금 느려요. 그래서 정적 램을 써요. S램. 스태틱 램. 스태틱 램은 정적 램은요. 굉장히 좀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비싸요. 비싸죠. 비싸서 그렇겠죠. 비싼 것까지 아닌데 보통 정적 램을 S램이라고 그래요. 동적 램을 D램이라고 하고 그것도 공부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표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D램. D램은 저기 없는 것 같아요. D램은 여기 아래에는 안 나왔는데 그 D램은 뭐냐면 주격 장치에 있는 거죠. 자, 보면 여기다 여러분 써주면은 중앙 처리 장치. 이걸 뭐라 그러죠? CPU라고 그러죠? 사람이죠? 응? 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격 장치가 있죠. 음, 이거는 음, D램이죠? 이건 뭐예요? 색상. 음. 이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캐시 메모리. 그렇죠. 캐시 메모리. 이거는 여러분 보조책 사이를 그랬죠? S램.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 사이에서 그 속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맞죠? 네. 그다음 주격 장치 말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죠. 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SSD. SSD 이런 게 있죠. 그쵸? 네. 맞습니까? 네. 이거는 해코지. 맞죠? 네. 이거 휘발성이에요. 이것도 휘발성이에요. 이것도 휘발성이에요. 응? 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비휘발성. 시험에 휘발성이나 비휘발성 구분하는 거 나오나요? 그런 것도 가끔 나와요. 어렵게 나올 때는. 근데 비휘발성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꺼도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비휘발성인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해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에는 저장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이브. 그렇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읽기 전용 메모리예요. 그렇죠? 맞죠? 네. 얘는 읽기 전용이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읽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얘가 조금 발전해 가지고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EEPROM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SD 카드, USB. USB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얘도 비발성이에요. 그래서 얘도 하다 보니까 얘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대용량, 얘는 소용량. 근데 소용량인데 왜 이걸 쓸까? 가벼워서. 그래, 가볍고 이동형으로. 이동형으로 쓰는 거야. 컴퓨터에 꼽아고 쓸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얘가 소용량에서 요즘에 대용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바이트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신기해요. 아니요?
그런데 이 보조기억장치 책꽂이를 얘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정말 많네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정리가 돼요. 뜻입니다. 네. 응?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은데 오케이? 됐어요. 왜? 대충 외웠던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거 캐시 메모리. 네. 가상기억장치는 어디 있는 거야? 하드디스크에. 어? 네. 그래서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야. 즉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 알겠지?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배웠던 문제들을 오늘은 많이 나가는 것보다 한번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것도 봐야 돼요. 음, 어떤 게 제일 빠를까? 빠른 거예요? 중앙처리 장치가 제일 빨라요. 네. 그 다음에 빠른 게 뭘까? 캐시. 캐시 메모리. 그 다음 빠른 게 뭘까? 기억.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들이야. 네. 알겠지? 근데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는 메모리를 뭐라 그래요? 레지스터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레지스터. 레지스터. 그리고 이 레지스터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어요. 외울 게 되게 많네요.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26쪽 한번 봐봐. 26쪽. 26쪽 2번. 2번이요? 2번 풀어봐봐. 다 연관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응? 아니다. 한번 26번에 2번. 26번에 2번. 줄면 안 돼. 방금 했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7페이지도 했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5번. 27페이지 5번. 아닌데? 아, 1번 아니에요? 1번이야, 1번. 이거 부름인가 베름인가 비린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베로미아 번들 소프트웨어 아, 그래요? 번들. 이름으로 시작했어. 무름인가 베름인가? 베타라고도 생각하시는 베타는 확실히 트라이얼 버전은요, 트라이얼 버전은 쉐어웨어라고 생각하면 돼. 쉐어웨어의 다른 명이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그쵸? 아, 나중에 보시면 돼요. 번들. 베타 버전은 그 회사 사람들한테 베타는 아니? 아니요,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은 일반 분들이 회사 받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고 나서 저기 복습해야 돼요, 복습. 알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베타 버전 아이템 주죠. 맞아요. 자, 9번 한번 9번. 저기 28쪽에 9번. 9번.
오늘 배웠던 거하고 다 지금 연관이 되니까 어떻게 응용력이 있어요. 아니, 맞아. 뭐 이게 처음 보는데. 약간 이제 부가되는 거 있어. 안 읽어요. 아까 했던 건데 왜 모르지 이거를? 그냥 2번이 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보통 사용자 근데 이걸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자 아, 봐봐. 이거 이루어져 있다가 맞다는 근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주소는 그거 www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야? 그게 호스트 주소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아, 남수쌤 맞네. 그럴 수 있지. 정말 안 되겠다. 나 이 사용자 이게 사용자 아이디 아이디지, 그치? 골뱅이 다음에 네이버.com 하지. 할수 있어. 네이버.com이 뭐야? 네이버. 이걸 호스트라고 하는 거, 호스트 주소. 야, 똑똑하다. 네이버라는 호스트가 뭐냐면은 서버예요, 서버. 호스트. 나안 배웠어, 내가. 이거 안 호스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호스트가 뭐냐면 제공자를 말하는 거야.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호스트예요. 근데 3번은 알 수 있잖아.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왜 틀렸어? 이거 통신이 아니지. 아닌가? 이거- 수신이다. 아이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큰일 났네. 아직 안 했어. SMTP가 뭐라 그랬어? 아직 시작 전이야. 도주하지 마. SMTP는 뭐예요? 통신. 잠깐만, 호스트가 되게 정의가 뭐야? 호스트의 정의. 호스트. 호스트는 주인이잖아. 그치? 네. 이거가 동료가 서버예요. 아니야, 서브 이거. 음. 네. SMTP는 송신이라 그랬죠. S, 샌드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그다음 수신은 뭐라 했어? 수신. 팝이나 팝슬이나. 이렇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뭐라 했어? 마임이잖아. 네. 이건 네. 멀티미디어. 그러면 마인드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송신. 자, 3번에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가 아니라 송신하는, 전송하는 용도. 그치? 마임은 송신이 아니라 멀티. 멀티미디어. 알겠어요? 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 여러분 지금 풀었는데 또 못 풀면 안 돼. 알겠어? 어휴,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멍하네. 싫지 않은 거에 대답을 하지 음.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10번도 어제 풀었던 문제인데 10번 한번 풀 수 있나? 1번이에요. 당연히 1번인데 어제 뭐야, 풀었죠. 10번 어제 풀었죠. 근데 풀었대. 10번, 11번 풀었죠. 그쵸? 나만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뻔했지. 그러면 뒤쪽도 내친 김에 뒤쪽 한번 좀 봅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적으면 하나를 뚫어와야 돼. 자, 3회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내가 3회 40 1쪽. 몇 번을 했어요. 44쪽 가볼게. 14번. 카드 뒤집기 소리 내는 것처럼. 이것도 가능. 가상이죠. 가상면 지금 배웠던 거잖아. 네.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지금 이거 틀리면 나 실망이죠.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이런 생각이. 15번 가봐요. 이번이요? 응. 이거인데? 아니. 네. 프레쉬 일본 메모리, 아닌가? 프레쉬 메모리, 프레쉬 메모리. 3번이에요, 3번. 어디 갔니? 플래시 메모리 EEP롬 있잖아. EEP롬은 트랙 단위가 아니지. 트랙 단위는 여러분 뭐야? 하드디스크, 네. HDD. HDD 이런 거죠.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예요. 맞아요. 아, 이거 알겠죠? 정말 이게 좀. 트랙 단위. 트랙과 섹터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HDD가 트랙이에요. CD, DVD 이런 게 트랙이야. 반도체로 되는 거. 나머지는 다 반도체야.
SSD, 응?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이거 다 반도체야. 그게 응. 야, 정훈아, 가면 안 돼. 맞아, 이 카메라 반사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왔는데. 야, 풀었던 문제는 체크해놔. 다음에 그냥 넘어갈 거야. 이렇게 안 써야 돼?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6, 57쪽 한번. 응? 어려서 못 보겠어. 공부해야 돼. 정리해야 돼. 맞아요. 10번. 이것도 1번이에요. 이것도 1번이네.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네. 그치? 이건 번들이에요. 그렇죠. 번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번들. 나머지 봐야 되고. 11번. 이걸 다 쓴다. 3번이죠. 텔넷은 뭐야? 원격 접속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 오늘 한 거. 네. 못 들어가. 알겠어?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백날에도 여러분 실기는 저랑 따라오면 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57쪽에 11번도 아까 했던 거랑 연관되잖아요. 57 이제 11번. 지금 했잖아. 방금 했어요? 모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 11번이 정답이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텔넷 원격 접속 쓰라고 옆에다가. 알겠어요? 응? 이렇게 여러분 좀 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엑셀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엑셀 할까요? 그냥 컴퓨터 일반 조금만 더 할까요? 엑셀. 컴이 그냥 얼마 없어. 모르겠어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13번 여러분 16쪽. 갑자기 앞으로 갔어? 예, 그냥 쭉 넘어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3번이요? 개인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거. 이건 당연히 그냥 질문 그대로의 답이 있어. 그러니까 2번. 이거는 디도스죠? 네. 이거는 네? 여러분의 깜짝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그쵸? 디도스가 뭐냐면 디도스 공격하는 팀이 북한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쵸? 한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다운시키는 거죠. 그쵸? 이게 디도스 공격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농협 서버도 그런 공격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LG가 디도스 공격. 저희 학교도 해킹 당했잖아요. 맞아. 네, 14번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4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가 정확히 정리가 되면요.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를 대충 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요 그림 있지? 또 한 번 그릴 거야. 알겠지? 또 한 번 그릴게. 그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거야. 근데 공부해야 돼요. 언제 공부해야 되냐면 지금 공부하자마자 시험 봐야 돼. 다음에 또 잊어버려. 나중에 하면. 알겠지? 네. 그리고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네. 졸면 여기 와서 졸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사람 같아요. 여기서 사람 같아요. 선생님. 이거 하다가 중간에 합격하면 필기 여기 안 하고 그렇지. 인강 출석이에요? 아니 합격했는데 지난번 기수 때 학교 너무 많이 거를-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선배들. 그 선배들이 쓱쓱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2학년만 있었잖아요. 3학년들은 듣다가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한 4주잖아. 한 2주 듣고 2주는 듣더라고. 2주 듣고 한 명이 시험 봐서 빠져나가고 3주 듣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맞아요. 빠져나가서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이제 반복이 나오니까, 선생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아니, 시험 합격했는데 왜 들어요, 이걸? 시험, 그쵸? 합격하면, 실기도 하다가 빠져나가는 애가 있어. 전에. 실기도 마찬가지죠. 하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선생님, 여러분 여기 실기 선생님하고 듣는 애들이지, 그치? 네. 실기 듣고 있는데, 실기는 그 만만치 않은 건 뭐냐. 나머지 거는 어제 한 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는 한 거예요. 함수 빼고. 그거밖에 안 했어. 근데 실기는 함수가 가장 어렵게 나오죠. 함수가 어렵고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함수가 어려워. 우리가 하는 함수 개 쉬운 거야. 음. 우리 개 쉬운 함수 하고 있어. 지금 성월이 시간에 지금 사무관리에서 하는 저 지금 함수의 수준하고 이거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위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 되게 쉽지. 네. 사무관리에서 하는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맞아. 2학년 사무관리 수업만 가지고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못 따요. 진짜 수가 몇십 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나안 반복적으로 보여줬는데.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건데 RTQ보다 함수가 어렵죠. 아니 함수 빼놓고는 솔직히 말해 함수 빼놓고는 RTQ보다 쉬워. 마지막 거 합격할 수 있어. 근데 함수가 어려워. 함수는 RTQ보다 어려워. 몇개 틀렸어. 초등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머리가 다르니까. 자, 14번 아니 잠깐 왜 그래? 이 문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신망이 버스형이 있어. 버스형. 네. 버스형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선에 따라서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단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 버스형. 아, 앉았어. 트리형이 있습니다. 트리형. 트리형은 뭐냐면 이 계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죽으면 얘네들도 다 죽는 거야. 그치? 이쪽이 죽으면 이쪽 한쪽으로 아예 죽어요. 그쵸? 진짜 너무 슬퍼하게 이걸 트리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층형이죠. 이 사람이 죽으면 이쪽은 줄을 잘 서야 돼. 그치? 그런 얘기야. 네. 이 줄 잘못 쓰는 위가 죽으면 밑에 다 죽어. 네. 그치? 네. 그리고 링형이 있어. 링형. 동그랗게. 이거 내가 설명했지 너네. 네. 정은아. 네? 기억나 안 나? 기억나요? 아니, 그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네. 정은이 작은 그래. 맞아. 아니, 기억이 나야지. 정은이는 잘 차. 그리고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는데 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죽어도 아니, 저걸 다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망형. 망형 이걸 메쉬형이라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만 연결하면은 링형이죠. 네. 여기를 더 연결해요. 그물망처럼 다 연결해. 그럼 하나가 죽어도 다른 쪽으로는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터넷 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사망으로 나옵니다. 한쪽이 폭파돼도 이게 뭐 알파네. 그래서 인터넷은 처음에 어떤 목적을 만들어냈냐면 한쪽이 죽어도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망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메쉬형이에요. 14번의 정답은 뭘까요? 14번. 네. 3번. 3번이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면 괜찮아요. 자, 15번. 그렇다. 더한다. 15번 쉬워요.
4번. 4번이죠. 여러분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는 D램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거든요. 휘발성이에요. 껐다 키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네. 오케이? 16번 뭐 그렇죠. 16번이다. 16번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거 알죠? 제일 빠른 거 레지스터, 캐시, 램, D램, 롬, 하드디스크, 집디스크, CD롬 이런 거. 자, 바이트보다 큰 거,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여러분 요즘에 기가바이트까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뭐 하드디스크 500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대상에 내가 테라바이트가 있을까? 그런 테라바이트가 나왔고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USB 들고 다니는. 그렇죠. 1테라바이트 USB가 있으면요. 진짜 너무 테라바이트 USB가 나왔어요. 테라바이트 USB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하드디스크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동의 디스크를 꼽으면은 그걸로 잘 쓸 수 있는 거야. 저렴한 기사도 응. 조금 비싼 것만 잘 샀어. 맞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큰 건 뭐냐면 그 USB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지금은 클라우딩 서비스를 쓰는 거야. 클라우딩 서비스. 그렇지. 클라우딩 서비스를 다 써요. 그렇죠? 그게 더 싸요. 사실은. 맞아요. 통신 속도가 고정이 되면 그다음에 페타바이트까지 알아야 돼요. 자, 밀리세컨보다 더 빠른 거, 마이크로세컨, 나노, 피코, fem토, 아토 이거는 암기해야 되지.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뭔가 암기. 느낌 있어. 되게 많아. 자, 밀리세컨, 빠르게 생겼다.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그 다음에 fem토세컨, 아토세컨. 이 중에 제일 빠른 거는 피코세컨 4번입니다. 오케이? 17번.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4번. 계단식 창별, 창가로 배열, 바탕화면 보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이콘 자동 정렬은요 없어요. 아이콘 자동 정렬은 어디 있냐면요. 이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정렬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 작업 표시줄이 요건 거는 알아? 작업 표시줄이 뭐냐면 요걸 작업 표시라고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은 그게 없어요.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18번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18번 풀어봅니다. 18번은 선생님 쪽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9번 그렇다 싶어. 했죠? 20번 그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정말 어렵다. 천천히 풀어볼까? 야, 뭐야? 그냥 끝이야. 4번 아니야? 4번? 중단시킬 수 있어. 그렇죠. 4번이죠. 취소할 수도 있잖아. 취소할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죠. 취소할 수 없대.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없다는 게 어. 없다는 거지. 옳지 않은 걸 고르려잖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아, 취소할 수 그다음에 없는 게 없다는 너무 거. 아까우니까 18번을 아닌 것 같아요, 쌤. 진짜 취소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머리 너무 많은 내용을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공부한 오늘 하루 만에 다 배웠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근데 이제 커미를 하잖아. 어느 순간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아직 안 들어요. 왜 그러면 반복돼서 나와. 맞아요. 지금은 약간 멘붕이 오지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음에 또 지나보면 또 그래 커밀이 진짜 처음에 어렵거든. 좀 지나면 커밀이 쉬워. 근데 저희가 야매로 외워가지고. 야매. 근데 있잖아.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단을 할게요. 저기 뭐야 보민이가 지금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되고 있는 야매로 외우면 되니까. 야매를 외워도 돼요. 야, 야매 외우면